안개의 새벽. 새벽 바다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구좌의 골목을 스친 바람이 소금기를 머금고 지붕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문혜자는 오래된 장갑을 창틀에 걸어두고 잠깐 눈을 붙였을 뿐이었죠. 벽에는 낡은 어촌계 지도가 걸려있고 열쇠는 고리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둔탁한 두드림이 연이어 울렸습니다. 잠에서 깬 혜자는 가슴이 먼저 뛰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스치고 문 너머에서는 젊은 숨이 가쁘게 오르내리고 있었죠. 양지후였습니다. 위층 드론을 날리곤 하던 20남짓 청년이지요. 그는 크게 숨을 들이켜 방파제로 나가시자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혜자의 목소리는 갈대처럼 떨렸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눈빛에는 설명보다 급한 것이 있었고 혜자는 본능처럼 비상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통장과 도장, 오래된 통영 바늘이 그 안에서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소금 냄새보다 먼저 식은땀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지우의 손이 혜자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세상이 낯설게 기울었고 골목의 고양이는 쓰레기통을 툭 치며 멀어졌습니다. 바람은 낮게 울었습니다. 도망이라는 말이 입술에 닿자 혜자는 자신이 왜 뛰는지조차 모른 채 발을 옮겼습니다. 뒤편에서 둔탁한 소리가 한번 깊게 울렸습니다. 마치 무거운 것이 바닥을 긁고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둘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자의 창문 가장자리에서 불꽃이 한 점 촛불처럼 피어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잠금새를 어루만진 지문이 아직도 따뜻하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죠. 혜자는 그제야 자신이 집을 벗어났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도장의 표면이 미끄러웠습니다. 방파제에 이르자 파도는 어둠을 삼키듯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드론이 어젯밤 찍어둔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검은 점퍼의 그림자가 혜자 집 창문에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장갑 낀 손가락이 잠금 장치를 몇 차례 건드렸습니다. 시선이 렌즈를 의식한 듯 한 번도 위를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에는 익숙지 않은 검은 차량이 오래 정차해 있었습니다. 혜자는 바닷바람을 들이마시며 속을 다독였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섬이고 평생을 헤엄친 물이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모님의 시간을 노리고 있다고 오늘 밤은 집을 비우시자고 덧붙였습니다. 혜자는 묻고 싶은 것이 산처럼 쌓였지만 파도 소리에 질문들이 모래처럼 흩어졌습니다. 뒤로는 낮은 집들이 그림자처럼 이어지고 앞에는 등대 불빛이 박동처럼 전멸했습니다. 혜자는 방파제 난간을 한번 짚고 숨을 고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속처럼 차분히 호흡을 세어야겠다고요. 도장의 무게가 주머니에서 옮겨 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열쇠 고리는 그녀의 손가락에 눌려 둥근 자국을 남겼습니다. 지우의 손전등 불빛이 잠시 흔들리다 멈췄습니다. 그는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하며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방파제 아래로 물결이 흘러들어가며 낮고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세상은 움직이고 있었고 그녀의 집도 삶도 같은 속도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혜자는 등을 펴고 바다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안개는 아직 걷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개가 길을 숨긴 만큼 길도 안개를 기억한다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오늘 밤의 발자국은 파도가 씻어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판단이라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방파제에서 돌아서며 자신이 평생 몸을 던져 건져 올린 것은 소라도 전복도 아닌 결국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망과 흔적. 새벽의 바다는 한결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방파제의 기대 선문혜자는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제와 같은 바다인데 오늘은 모든 것이 달라진 듯 보였습니다. 양지훈은 숨을 고르며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드론 메모리 카드를 꽂자 화면 속 장면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한 남자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창문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장갑을 낀 손이 잠금 장치를 몇 차례 시도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였지요. 혜자는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집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증거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골목의 슈퍼마켓 앞 블랙박스를 돌려본 지우는 검은 SUV가 새벽마다 집 앞에 정차한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차창 너머 흐릿한 얼굴이 잠깐 보였다 사라졌습니다. 혜자는 낯익은 듯한 눈매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조카와 며느리가 자꾸만 재산 이야기를 꺼냈던 날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단순한 갈등이라 여겼던 모든 말들이 이제는 전조였다는 생각이 들어 몸이 떨렸습니다. 지우는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이모님의 생활 반경을 누군가 꾸준히 추적하고 있다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에는 불안과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혜자는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 속도장을 꼭 움켜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평생 모아온 삶의 무게가 그 작은 도장에 실려 있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뒷골목을 빠져나올 때 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찢는 소리가 갑자기 크게 울렸습니다. 혜자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고 지우가 곧장 팔로 그녀를 감싸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 일 아니었다는 사실에 잠시 안도했지만 이미 일상의 평온은 무너진 뒤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요. 둘은 골목 끝에 버스 정류장 의자에 잠시 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혜자의 숨은 여전히 가빴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짧게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이라고. 그 짧은 두 음절이 바람에 흩어지며 더 큰 의미를 품는 듯 했습니다. 혜자는 그 말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의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트럭이 지나가며 길 위에 바람을 남기고 갔습니다. 혜자는 그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등 그림자를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자꾸만 떠오르는 것은 며느리의 차가운 미소와 조카의 무심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이 집을 팔라고 말했던 순간, 그리고 자신이 거절했을 때 스쳤던 불안한 기운이 이제야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묻지 마시라고. 상황이 급해지면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그 순간 혜자는 알았습니다. 단순한 착한 총각이 아니라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청년이라는 것을요. 파도 소리가 다시금 귀를 두드리며 불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람에 휩쓸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혜자는 발끝을 다잡고 골목 저편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망은 단지 시작이었고 아직 더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본능은 알고 있었습니다. 매듭의 실마리. 새벽은 서서히 기울고 있었지만 문혜자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던 두 사람은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양지후의 눈빛은 확고했지만 혜자의 시선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우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복사한 듯한 위임장이 들어있었고 붉은 인형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혜자는 순간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도장의 각인은 자신이 평생 지켜온 것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레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읍내 복사집을 지나치다 프린트된 문서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거기에는 혜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위임장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버린 영수증 뒷면에 QR코드가 찍혀 있었고 그걸 추적해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혜자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조카 며느리 오나래가 무심히 던졌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집도 정리하시고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편할 거라는 차가운 권유. 그 순간에 싸늘한 미소가 이 위임장으로 이어졌음을 깨닫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우가 드론을 통해 포착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 검은 SUV 옆에서 서류를 주고받는 오나레와 낯선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혜자는 사진 속 조카 며느리를 오래 바라보다 손등을 떨며 내려놓았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맞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혜자는 자신이 바닷속에 잠수할 때 느꼈던 심정과 닮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물이 온몸을 감싸고 있지만 그 안에서 호흡을 세며 버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너지는 듯한 감정 속에서도 그녀는 도장을 손에 쥐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도망만 칠 수는 없다고, 더 이상 숨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지우는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이제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더 이상 피하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닷물이 씻어내려도 바위에 남는 소금 자국처럼 이번 일도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혜자는 비로소 목소리를 냈습니다. 좋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짧지만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지우의 눈이 반짝이며 긴장과 안도 그리고 결심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노인의 생존이 아니라 평생 지켜온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싸움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며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혜자는 주머니 속 도장을 만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바다처럼 버텨야 한다고.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바위가 무너지지 않듯 이번에도 그렇게 서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도망이 아닌 맞섬의 시간이 왔다고. 들숨 함정 설계. 새벽의 안개가 걷히고 바다는 서서히 햇살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혜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검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조카 며느리 오나레와 낯선 남자가 위임장을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망만 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그녀는 스스로 다른 길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맞서 싸우는 길이었습니다. 양지우는 조용히 그녀에게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어촌계 회관을 미끼로 삼아 오나레를 불러들이자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어촌계는 어르신들이 집안일이나 재산 문제를 의논하던 장소였기에 아무 의심 없이 발걸음을 옮길 가능성이 컸습니다. 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던진 그물에 스스로 걸려들 차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관 안은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고 벽에는 바다 풍경 사진과 마을 행사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단순한 모임 장소가 아니라 진실을 끌어낼 무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지우는 동네 친구 몇 명을 불러와 천장에 작은 카메라를 달고 벽시계 안쪽에도 렌즈를 숨겼습니다. 회관 구석에는 녹음 장치가 설치되었고 창문 가까이에는 드론이 대기하여 실시간으로 회관 안팎을 촬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혜자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치 그물코를 하나씩 엮어내는 어부의 마음 같았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고기를 놓치듯 이 작전 또한 방심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열어 실시간 송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회관 내부의 모든 각도가 잡혔고 바깥 골목도 동시에 비춰졌습니다. 혜자는 그 장면을 보며 옛날 바다에서 잠수하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깊은 물속에서 눈을 크게 뜨면 물고기의 그림자와 바위의 틈새가 선명히 보였듯이 지금도 숨은 진실이 차츰 드러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싸워서 지켜내는 삶 말입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창문 너머로 낮은 구름이 지나갔고 회관의 시계 바늘은 끊임없이 돌아갔습니다. 혜자는 손에 들고 있던 도장을 몇 번이고 쥐었다 폈습니다. 그 작은 도장은 이제 단순한 소유의 상징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걸어온 삶의 무게였습니다. 오나레가 그 도장을 빼앗아 위임장을 꾸몄다는 사실이 더욱 분노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분노를 차갑게 다스려야 했습니다. 지우는 말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도는 거칠지만 결국은 바위에 부딪혀 흩어집니다. 오늘은 자신이 바위가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잠시 후 지우는 휴대폰으로 연락을 돌렸습니다. 오나레에게 어촌계 재산 정리 관련 회의가 있다며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혜자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올까? 혹시 눈치를 챌까? 그러나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만약 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증거가 될 것이라고.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이 허무하게 빼앗기는 것이었으니까요.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바다가 그녀의 결심을 확인해 주는 듯 했습니다. 혜자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잠수할 때처럼 호흡을 세어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숨을 오래 참을수록 다시 올라왔을 때의 공기는 달콤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버텨내면 다시 마실 공기는 훨씬 더 자유로울 것이라 믿었습니다. 지우는 마지막 점검을 마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관 안팎의 장치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혜자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고. 혜자는 천천히 일어나 회관 중앙에 서보았습니다. 낡은 전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오랜 세월 바다에서 버텨온 삶의 증거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흔들리지 않겠다고. 오늘만큼은 내가 바다의 심판이 되겠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도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마치 바위가 파도를 기다리듯 그녀는 이제 오나레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수 물살이 바뀌는 지점. 어촌계 회관의 낡은 전등이 깜빡이며 불을 밝혔다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공간 속에서 문혜자는 홀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도장이 땀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양지훈은 벽 한쪽에서 노트북을 붙잡고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카메라는 회관 안의 모든 구석을 비추고 있었고 바깥 골목까지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조수처럼 상황은 잠시 고요했지만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회관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오나레가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고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나레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서늘했고 그 눈길이 혜자를 스치자 차가운 바람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혜자는 흔들림 없는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는 바위에 부딪히면 흩어지는 법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회의라는 명목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나레는 재산 정리를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녀는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이미 노인 보호자 위임이 진행 중이고 진단서도 준비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문혜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이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고 노트북 화면 속 자막처럼 그 발언이 선명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지우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경고음을 내뿜었습니다. 회관 근처에 서 있는 SUV에서 미세한 전파 신호가 잡힌 것이었습니다. 브로커가 가져온 장치로 내부의 무선 주파수를 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장에 숨긴 카메라와 녹음 장치가 노출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지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만약 들키면 불법 녹취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혜자의 심장도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재빨리 드론을 띄워 신호를 우회시켰습니다. 드론은 회관 창문 틈을 통해 작은 빛을 내며 바깥으로 날아갔습니다. 드론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기 시작하자 내부 장치가 발견되더라도 이미 증거는 외부로 빠져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회관 안에서는 오나레가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몰아붙였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다고 이제 도장을 넘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혜자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도장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숨을 참는 순간처럼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올수록 바위는 더욱 단단히 버티는 법이니까요. 지우는 노트북 화면에 저장된 실시간 영상이 안전하게 클라우드에 업로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초록 불빛이 켜지자 그는 숨을 내쉬며 혜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는 회관 안을 둘러보며 장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한층 높아지자 혜자는 순간적인 두려움과 함께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나레의 차가운 미소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가만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고. 바다가 물살을 바꾸듯 이제 판이 뒤집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파도 압박과 균열. 회관 안 공기는 짙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나레는 팔짱을 낀 채 의자에 앉아 있었고 옆에 브로커는 회관 천장을 유심히 올려다보며 주파수 탐지기를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삐익 하는 경고음이 회관 안을 날카롭게 가르며 퍼졌습니다. 양지우의 얼굴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장치가 발각되는 순간 그간의 준비가 모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문혜자의 손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랜 세월 바닷속에서 숨을 참으며 버텨온 해녀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어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바위처럼 단단했지요. 그러나 내면에서는 조카 조연석의 얼굴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빛 독촉에 시달리던 그가 결국 오나레의 편에 서게 되리라는 예감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회관문이 열리며 조연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혜자를 보지 않고 곧장 오나레 곁에 섰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집을 정리하셔야 한다고. 혜자는 순간 호흡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던 조카가 결국 자신을 배신한 것입니다. 파도는 이제 단순한 물결이 아니라 그녀의 가슴을 뒤흔드는 폭풍이 되어 몰려왔습니다. 오나레는 기세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녀는 노인 보호자 위임장 이야기를 반복하며 이미 모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혜자가 발버둥쳐도 소용없다고 결국 사인을 받아내고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말에 회관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우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증거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드론의 배터리 경고음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 증거 전송이 끝나기도 전에 드론이 꺼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회관 구석에 놓인 상자를 열어보며 노골적으로 의심을 드러냈습니다. 삐익 하는 경고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혜자의 호흡도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모든 준비가 들통나고 오히려 자신들이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불법 녹취, 불법 감시라는 프레임이 씌워진다면 경찰조차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혜자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바다 깊은 곳에서 더 이상 공기가 남지 않았을 때처럼 가슴이 쪼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드론의 작은 불빛이 깜박이며 마지막 데이터 패킷 전송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지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증거는 빠져나갔다고. 하지만 그와 동시에 회관 안에 남겨진 장치와 증거 상자는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조연석은 눈을 피한 채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혜자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마저 등을 돌렸구나. 그러나 동시에 아직 마지막 순간에 그를 붙잡을 기회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도 느꼈습니다. 바다는 늘 잔혹했지만 동시에 언제나 예상치 못한 길을 열어주기도 했으니까요. 회관 안의 공기는 이제 폭풍 전야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오나레의 차가운 미소, 브로커의 날카로운 눈빛, 조카의 굳은 표정, 그리고 혜자의 단단한 결심이 얽히며 서로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몰아치듯 압박은 점점 거세졌고 균열은 여기저기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혜자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뒤집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너울 바다의 심판. 회관 밖으로 몰아치던 비바람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창문을 흔드는 빗줄기가 마치 천둥소리처럼 벽을 두드렸습니다. 오나레는 창밖을 힐끗 보더니 다시 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왔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혜자에게 다시 계약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혜자는 떨리는 손끝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십 년 바다와 싸워온 손,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과 배신, 그리고 재산을 둘러싼 음모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카 조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애원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믿음이 깨어진 순간에 쓸쓸함이 담겨 있었지요. 현석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나레의 소나기에 붙들려 있던 그의 표정은 두려움과 갈등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내 이 상황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브로커는 이미 회관 내부의 상자를 들고 나와 경고음을 울리며 장치의 정체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이며 노트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증거 전송은 끝났지만 현장에서 들키는 순간 모든 판은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관문이 다시 열리며 거센 바람과 함께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닷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익명의 제보를 받고 출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누군가 회관 밖에서 몰래 전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나레와 브로커의 이름이 적힌 계좌 내역과 서류 사본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다 안개처럼 희미했던 진실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오나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경찰을 맞이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경찰은 회관 내부를 확인하겠다며 브로커가 들고 있던 상자와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브로커의 손이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오나레는 그를 꾸짖듯 노려보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혜자는 그 순간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마지막까지 방심한 자를 삼켜버린다는 것을요. 현석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경찰 앞에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오나레의 날카로운 손길이 그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입을 열면 내 인생도 끝이라고. 현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관 안의 공기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마치 큰 너울이 밀려오기 전 바다가 숨죽이는 순간처럼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오나레는 여전히 차갑게 미소를 지었고 혜자는 손끝을 굳게 말아주며 바다를 바라보듯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는 땀에 젖은 손바닥을 닦으며 노트북 화면에 파란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은 차분히 증거를 봉인하고 있었습니다. 너울은 멀리서부터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파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삼키고 판을 갈아엎을 큰 물결이었습니다. 혜자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곧 바다가 답을 내릴 것이라고. 그 심판 앞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요. 밀물 새로운 시작. 회관 안에 드리워졌던 긴장은 갑자기 터져나온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경찰이 증거 서류를 봉인하자 오나레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날카롭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지금 보는 건 모두 조작이라고. 경찰도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당신들이 뭘 믿을 수 있겠냐고.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억지로 위세를 세우려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조연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그는 결국 무릎을 꿇듯 주저앉으며 울먹였습니다. 사실이라고.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오나레의 지시를 따랐고 브로커와 함께 할머니의 집을 빼앗으려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순간 회가 나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나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현석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오나레와 브로커에게 체포영장을 고지했습니다. 살인 미수 및 협박, 재산 강탈 미수 혐의였습니다. 오나레는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바람과 비는 이미 그녀의 목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브로커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혜자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와 동시에 깊은 상처가 남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조카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석은 흐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혜자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아직 내 조카라고. 하지만 내가 짊어져야 할 벌은 내 몫이라고. 그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프고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양지훈은 노트북을 닫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도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낸 결과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혜자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합니다. 혜자는 미소를 짓지 못했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이 대답이 되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폭우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희미한 햇살이 구름을 뚫고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다가 밀물로 채워지듯 새로운 시간이 밀려오고 있음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혜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누가 뭐라 하든 자신의 집과 삶을 지켜내겠다고.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오나레의 목소리는 빛 속에 묻혀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회관 앞마당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고 그 위로 파란 하늘이 비쳐오기 시작했습니다. 혜자는 천천히 회관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젖은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바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그녀의 뒤에서 조카 현석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배신의 끝에서 나온 참회의 울음이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알리는 울음이었습니다. 바다는 다시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혜자의 마음속 바다는 이제 새로운 물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었고 억울함이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밀물처럼 차오르는 이 새로운 시작이 그녀의 남은 삶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주인이 된 것이었습니다.